가을이 깊어가는 이맘때면 통영에서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을 기리고 또 음악계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한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열립니다. 올해도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와 함께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한 이야기도 다양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김일태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한 이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지난 2일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예, 지난 11월 2일에 시작을 해서 10일까지 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일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3일, 4일은 이제 본선 1차, 6일, 7일은 이제 본선 2차를 거치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이제 파이널 경연이 이제 내일 9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네. 끝나고 나면 바로 시상식이 이어지고 10일에는 부천 아트센터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입상적 콘서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또 바이올린 부문으로 열린다고 들었는데 이게 매년 다른 분야로 이렇게 열리는 건가요? 예, 윤희상 선생 타계일이 이제 11월 3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이렇게 세 개 부분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제 올해로 사실은 이제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21년이 되니까 이제 세 바퀴를 돈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올해는 바이올린 부문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예비 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결선이 열리는데 올해는 한 몇 팀 정도가 참가를 했고 또 어떤 분들이 참가를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올해는 26개국에서 140개 이제 14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윤희상 콩쿠르 바이올린 부분에서는 이제 최고의 인원이 올해 이제 지원한 셈인데 이제 이런 양적인 이제 성과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본선에 진출한 그런 진출자들 몇 면을 보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나 모차르트 콩쿠르 같은 이런 세계 유수의 국제 음악 콩쿠르에 입상할 경력이 있는 이런 유망주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양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괄목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인 만큼 참가자들은 그러면 윤희상 선생의 곡을 연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본선 진출자들한테는 이제 지정곡을 줍니다. 그래서 윤희상 선생님 곡, 그다음 베토벤이나 바흐, 뭐 이런 이제 여러 유명한 이제 작곡가들이 곡을 지정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되고요.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이제 파이널 경연에서는 윤희상 곡과 뭐 베토벤, 브람스, 그다음 차이코프스키 뭐 이런 대가들의 곡을 이제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참 어떤 결과가 있을지 또 어떤 연주들이 펼쳐질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사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대라고 알고 있는데 국제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는 이제 시작하고 3년 만에 세계 콩쿠르 연맹에 가입을 해서 회원 자격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회원 가입하게 된 그런 이제 의미는 콩쿠르 연맹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가입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 이제 심사위원들의 노력 그다음에 이제 수상자들의 이제 활발한 활동에 힘입을 입어서 지금은 콩쿠르 연맹 이사를 저희 통영국제음악재단에 한 명 할애할 정도로 그런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참가한 이제 지원자들을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20년간 쌓아온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실적을 통해서 한국 최고, 그다음에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콩쿠르로 성장했다고 자평을 합니다.
네, 그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적인 위상이 높은 만큼 콩쿠르에서 심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특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저희가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를 기획하던 첫해부터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콩쿠르의 어쨌든 국제적인 인지도나 위상은 배출한 수상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좀 판가름 나지만은 내부적인 이제 질적 수준은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심사위원 선정에는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는데 올해도 그 흐름에 기조를 맞추어서 세계적인 명방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에 있는 그런 유명한 대학의 이제 교수들부터 명망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포진해서 지금은 뭐 국제 콩쿠르 어느 콩쿠르와 비교해도 상당히 이제 좀 우수할 정도로 유명한 분들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결선이 치러지고 입상한 분들이 이제 부천 아트센터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왜 통영이 아니고 부천으로 가시나요? 통영에서 뭐 예선, 본선, 그 다음에 이제 결선까지 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통영에서 하지 않고 타지에서 이제 입상적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뭐 부천 같은 타지에서 콘서트를 좀 해달라는 요청도 적극적으로 있어서 뭐 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동안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를 홍보를 하고 또 입상자들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홍보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이제 개관한 부천 이제 아트센터에 가서 하지만은 작년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재작년에는 이제 세종 아트센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입상적 콘서트를 진행했었죠. 네, 더 다양한 지역에서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03년에 시작된 국제음악 콩쿠르가 이제 벌써 올해가 21회째라고 했는데 이렇게 역사가 깊은 만큼 콩쿠르가 배출한 스타들도 많지 않을까요? 예, 콩쿠르 20년 동안 참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그런 이제 연주자들을 배출해 냈습니다. 뭐 익히 잘 알고 있기로는 이제 피아니스트 임준창과 소피아 굴리악, 그다음 첼리스트 현재민, 그다음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와 유첸챙 같은 이런 뭐 여러 이제 수상자들이 세계 최고의 이제 연주 기량을 발휘하면서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는 아마 이제 클래식 팬들에게 정말 기다려지는 또 볼만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연 실황을 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본선 이제 실황은 이제 통영국제음악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이제 라이브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직접 뭐 현장에서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현장에서 직접 이제 경연하는 이제 실황을 관람도 하고 또 시상식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관람은 어떻게 유료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요. 자, 대표님께서 이제 지난 3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여러 행사들이 이제 재단을 통해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만 두고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그 바람을 좀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는 뭐 21년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뭐 시스템을 특별하게 바꾼다든지 지금까지 추진해온 방향, 실무적인 그런 개선할 부분은 크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단지 어떤 문화 사업이든 마찬가지지만은 한순간 방심으로 전체 이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고 실패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한 번 방심으로
이제 실패한 이제 상황에서는 다시 이제 그걸 회복하기로는 엄청난 돈과 시간이 투여하고 또 그만큼 힘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왔던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좀 더 우리가 이제 지금도 뭐 지원자들을 엄청 다양한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음악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내 최고,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 전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는 그런 콩쿠르로 예. 조금 더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지난 3월에 취임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통영국제음악제 핵심 가치인 윤희상이라는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문화와 예술, 관광이 어우러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또 지역 발전까지 나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뭐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한 발상을 하게 된 이제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사실 이제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세웠던 중장기적인 목표가 모두 다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지금 가령 이제 윤희상 기념관이나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나 그다음에 이제 통영국제음악당 거기다가 이제 통영국제음악제와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국제적인 반열에 올라서도록 좀 발전시키는 거. 이 네 가지 과제가 지금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단이 설립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저 혼자 남아 있었고, 제가 또 재단 대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어떤 목표나 비전을 설정을 해서 뭔가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는 예. 좀 안팎에서의 좀 압박 같은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제 임기 중입니다만은 내년이 윤희상 선생 타계 30주년이 되는 아주 좀 뜻깊은 해입니다. 예. 그래서 윤희상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좀 더 새롭게 우리가 조명하고 발굴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는 뜻에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의 이제 해결 방안이긴 한데. 네. 사실 이제 통영국제음악제 재단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국제음악제를 잘하고 콩쿠르를 잘 치르고 또 팀 아카데미를 잘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단에 위촉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획 공연이나 이런 걸 잘하면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통영을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선도하는 데는 재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나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과연 이제 통영 시민 그리고 이제 경남 도민들한테 어떻게 피부로 와닿는가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공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도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 결국 그래서 관광산업이나 다른 여타 사업들하고 결합해서 어쨌든 지역민들한테 조금 성과 공유하는 그런데 조금을 우리가 해야 된다 생각을 가졌고요. 이제 윤희상 선생을 지금까지 윤희상이라는 그런 브랜드 덕분에 통영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예. 대부분 이제 윤희상의 표피적인 업적 좀 치중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희상 선생의 음악 정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지속성, 또 확장성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소홀해 왔던 부분을 새롭게 조명을 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삼아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작업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성과와 그 다음에 과제라는 이런 주제를 두고 전문 이제 기관에다가 용역 의뢰를 해놓고 예. 지금 그 기관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아하, 있습니다. 이미 아마 시작이 됐네요. 예, 내년이면 아마 그런 것 가시적인 성과가 표출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사실 취임 이전에도 이 통영국제음악제 태동을 함께한 주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윤희상 선생 또 통영국제음악제와 인연을 맺게 됐는지 그 시작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소속돼 있던 이제 마산 MBC PD 시절에 네.
국내 처음으로 이제 윤희상 선생의 이제 음악 세계를 조명하는 특집 방송을 윤희상 타계 3주기 기념일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해서 윤희상과 인연을 맺었고 또 취재 과정에서 윤희상 선생의 유가족, 그다음에 후학, 그리고 이제 음악 전문가들을 하고 이제 많이 인연을 맺으면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통영국제음악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소속돼 있던 이제 마산 MBC가 통영국제음악제를 핵심적인 문화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 전사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서 통영국제음악제가 이제 조기에 정착이 되고 예. 윤희상의 가치가 이제 제대로 정립되는 그런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실은 뭐 MBC뿐만 아니고 통영국제음악제 이제 정체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일반 뭐 이런 유사한 이제 축제들은 한 사람의 좀 리더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라면 통영국제음악제는 뭐 MBC 사례가 그렇듯이 이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나 행정 지원을 해준 통영시, 그다음에 열렬히 응원해줬던 통영시민, 그리고 이제 전문 기술자들인 재단 관계자들이 합심해서 이루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축제들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실무를 책임지다 보니까 칭찬도 많이 듣고 또 뭐 창립 이사부터 또 이사를 쭉 거쳐서 부이사장 하다가 이제 재단 대표까지 이래 맡는 이런 호사를 누리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모두가 이제 합심해서 이루어낸 지금 결과라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런 만큼 내년 봄에 열릴 통영국제음악제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데 내년엔 또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을 찾아올지도 궁금한데요. 2025년 이제 통영국제음악제는 내면으로의 여행이라는 이런 주제로 3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렇게 열립니다. 내면으로 여행이라는 이런 주제는 사실 요즘 이제 SNS로 우리가 대변되듯이 다른 사람과 타자와의 소통은 아주 우리가 이제 활발한데 정작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는 우리가 좀 소홀한 그런 것들이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도 주제는 음악을 통해서 좀 자기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은숙 예술 감독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참 멋지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면으로의 초대. 또 듣기로는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내년부터 이제 상주 음악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뭐 지금 이제 세계 음악계로 보면 이제 임윤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 이제 상위 예. 아티스트죠. 그래서 일정이 엄청 바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뭐 희망을 했습니다만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 통영국제음악기 기간 중에 통영이가 상주한다는 게 쉽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인이 흔쾌히 이제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출신이기도 하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통영에 대한 애정은 좀 각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 차례 해외 공연이나 국내 투어가 있었는데도 다른 데는 이제 손가락 물집이 생겨서 다 포기하는데도 통영은 자기가 꼭 해야 된다고 네. 와서 공연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고맙죠. 어쨌든 내년에 상주 연주가로는 이제 피아니스트 임윤찬하고 첼리스트 파블로 페란데스, 그리고 이제 상주 작곡가로는 덴마크 한스 에브라함센이 지금 위촉이 됐습니다. 다들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아티스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분들을 우리가 흔쾌히 그 상주 음악가로 이제 위촉하게 된 거는 통영국제음악제 그 예술 감독인 진은숙 선생의 이제 뭐 힘이 컸다고 봅니다. 예.
자, 내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상 선생의 타계 30주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 좀 기획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쨌든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윤희상 선생의 음악은 이제 서양의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업적을 가진 이제 그 작곡가들과 달리 미래 확장성과 이제 지속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학술적으로 윤희상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새로운 조명하는 이제 학술 행사가 몇 차례 지금까지 열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희상 음악을 테마로 한 공연 몇 차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참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윤희상 연구 자료를 집대성한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윤희상 연구 자료를 집대성하는 그런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 이미 이제 그 사업은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MBC 경남하고 조금은 결합을 해서 윤희상 음악, 영상, 음악 감상회 같은 이런 자그마한 행사들도 좀 해서, 윤희상 선생의, 미래 가치를 조금 이래, 발굴하는데 힘쓸 생각입니다. 네. 또 통영국제음악당을 통해서 여러 기획 공연들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12월 연말에 어떤 공연들이 좀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11월, 12월 두 달 동안 또 다양한 기획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11월 30일에는 이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에코 콘서트라고 이름 붙여서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8일에는 박유신 첼로 리사이틀, 그 다음에 14일에는 서울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이제 베를린 필과 빈필 단원들이 결성한 필하모닉스 공연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그 행사가 올해를 이제 마무리 짓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취임 첫 해를 좀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인데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로서 또 앞으로 어떤 일들 더 하실 계획이신지 방송 통해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좋은 사업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통영에 또 넓게는 경남 지역민들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애호가들의 성원 없이는 사실은 이제 힘들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사랑을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런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일태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